2025년 4월 8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주식시장을 예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오르고 몇 포인트까지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물론 미쓰리는 코로나 이후에 매매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다. 예전에는 뭐 선수들의 장이다, 프로들의 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단순히 주식시장이 내리기만 한다면 아니면 주식시장이 오르기만 한다면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면 괜찮은데 올해는 정말 멀미약 붙이고 대응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고 세력들이 득실득실 극성을 부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요일 방송에서는 제가 코스피 지금이 딱 대한민국 주제파악 적정 지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공포감보다는 여러분들 잘 버티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5%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기 침체 우려,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공포감이 불러일으킨 불상사인 거죠. 더 빠질 것 같아. 내가 먼저 팔아야 돼. 자,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오르는 거다. 주식이 빠지는 이유가 뭐다? 파는 사람이 많아서 빠지는 거다. 이게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5% 이상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어제 저녁 모든 뉴스에서는 블랙먼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 미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 지표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235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웬간한 멘탈로는 견디기 어려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어떻게 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황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주식시장이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된다. 주식시장의 질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슈 체크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91% 하락, S&P 500이 0.23% 하락, 나스닥이 0.10% 상승했는데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딱 정해놓고 자, 올해는 주식 올라가는 주식이야. 올해는 좀 내려갈 것 같아.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올해는 그냥 미친 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미쓰리가 2024년도 주식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2024년 1월 달 애플의 매도 보고서를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없나? 그래서 AI 성장 기대감 대표주 엔비디아를 끌어와서 2024년도는 오로지 기대감으로만 상승한 장이었고 그 기대감이 2024년 한 7, 8월까지 유지되다가 기대감으로만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대선으로 넘어간 거다. 그냥 2024년도는요. 너무 심플하다니까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올해는 그런 그림이 아니어서 제가 1월달 그리고 2월달 초반까지 올해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미쓰리가 여유롭게 3월달까지 좀 시장을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2월 중순부터 제가 이렇게까지 횡보하는 주식시장이 끝까지 갈 일은 없고 어딘가 방향성을 잡을 텐데 그 방향성은 아래쪽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4월달까지 온 거예요. 지금 미쓰리가 시장 방향성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자,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그냥 올해 2024년 주식시장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 모델 같은 장이었습니다. 롤러코스트 장세. 미쓰리가 2025년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매매하기 진짜 어려운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틀 동안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뭔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장중 하락을 모두 만회하고 소폭이지만 쥐오줌만큼 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우지수와 S&P 500이 마이너스를 유지했고 오로지 나스닥만 반등했기 때문에 그냥 진정된 장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자, 이날 이렇게 주식시장을 롤러코스터로 만든 이유가 뭐냐? 오전 10시에 일명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90일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더라라는 찌라시가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쫙 낙폭을 줄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따르면 무서운 속도로 급반등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백악관에서 아닌데 가짜뉴스인데 하고 공식 확인해 주면서 다시 하락했습니다. 자, 저는 주식시장을요. 뭐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뭐뭐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고 뭐뭐 때문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락할 거라는 걸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왜 하락했지? 이렇게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렇게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른 전문가들과 다르잖아요. 아마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대략 뉴욕 증시가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좀 추후에 또 빠지더라도 또 하락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또 그렇게 막 5%씩 하락했는데 월요일까지 뉴욕 증시가 그렇게까지 하락한다? 그러기에는 오히려 매도하려고 하는 힘이 약해졌어요. 제가 그랬죠. 주식의 공식은 올라가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많은 거고 내려가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데 월요일날 뉴욕 증시는요. 파는 사람들의 힘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못 팔아. 나 여기서 더 팔면 나 거덜. 나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 버텨볼래.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찌라시가 인위적으로 돌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뉴욕 증시가 더 하락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뉴욕 증시를 4월 7일 월요일은 추후에 더 빠질지언정 일단 진정시켜 놔야 된다라다 보니까 저는 인위적으로 이런 찌라시를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들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헌재에서 뭐 5대 3이니 6대 2니 뭐 4대 4니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막 그런 찌라시들이 막 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도 뉴욕 증시도 일단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일단 찌라시가 만들어져서 돌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이런 찌라시 믿지 마시고요. 그냥 8월 7일 월요일은 일단 진정시켜 놔야 되는 날이에요. 안 그러면
이날 증시가 진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공황이 대공황. 대공황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 찌라시 일부러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뭐 증시 하락에 대해서 뭐 약이 필요하니 어쩌니 저쩌니 개소를 하고 골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그런 액션이 더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쫄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라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그 정도쯤 해야지 뭐 약간 윤석열스러운 액션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트럼프도 쫄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요. 증시 무너지면 우리가 이건 약간 뭐 다른 의미지만 헌재에서 탄핵을 계속 미루고 이러니까 인내심의 한계라는 게 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뉴욕 증시의 시총이 엄청나게 날아가고 뉴욕뿐입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지금 엉망진창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뭐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무찔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공공의 적이 미국이기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의 적이 미국 중에서도 트럼프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미국 내 트럼프 반대 의견이 높아지면 트럼프 못 견딥니다. 대신 쿨하게 나 관세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능글능글 뻔뻔스럽게 뭔가 살짝 이렇게 이슈를 튼다든가 뭐 약간 여지를 주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 이제 심하게 가진 않겠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를 보일 거예요. 제가 그랬죠. 트럼프 취임하는 날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지금 글로벌 증시의 포인트입니다. 뭐 지금 벌어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미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좀 너무 불쌍하다. 좀 안 됐다. 다른 나라도 올라갈 때 우리는 윤석열 때문에 못 올라가다가 겨우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2300이 바닥이구나. 그리고 바닥이란 인식이 심어지면서 2600까지 겨우 올라왔는데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유럽 같은 국가들이 막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국가들이 지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때문에 꺾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혼자서 올라갈 수 없다. 자, 올해 주식시장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 될 것이다. 트럼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못한다. 이미 올해 주식시장 저는 모두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저는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서 지난 8월 5일 날은 막 200포인트씩 빠지더니 그렇게까지 안 빠지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코스피 장중 2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론 세 자릿수로 하락했지만 그 정도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300포인트에 대한 인식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 2600포인트 살짝 올라가면서 또 약간 물이 지저분해지다 보니 다시 한번 이번에 230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물갈이 됐고 오늘 반등. 그러나 이건 뭡니까? 반등입니다. 그렇다고 2300이 안 깨진다? 아니에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2400이 깨졌어. 붕괴됐어. 이러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수에 그러니까 지수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동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아마 주식을 29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코스피 2400, 2500이 저게 주식이냐. 저건 쓰레기지. 저거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쓰리는 코스피 300포인트에도 있어 봤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1000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을 깰 수 없다고 얘기한 거고, 단지 3000포인트는 너무 빨리 움직인 거다. 그래서 일요일 방송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대가 딱 대한민국의 적정 코스피 위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요, 변동성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건 단순히 트럼프 주둥아리 때문이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무시하고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막 75bp씩 올리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지표를 잡으려고 했다가 경기 지표를 훼손시키고 어떤 경제 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경제 지표는 못 나오고 지금 다 그냥 뒤죽박죽 개판 5분 전이 돼 있어서 올해 지금 4월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제 2025년 3분의 1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하루도 맘 편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늘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1월달부터 지금까지 겪으신 모습 비스무리하게 움직일 겁니다. 테마주 많이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장난질 많이 할 거고요. 방향성 정확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2025년도 주식시장입니다. 자, 오늘 뭐 특별히 전해드릴 내용은 없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은 하실 거예요. 그럼 미쓰리 무조건 뉴스에서 주식 이야기 나오면 그냥 단기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그거는 제가, 어떨 때 뉴스에서 나오면 그게 인간 지표가 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면 반등하고 이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슈가 그렇거든요. 이슈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매번 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반등입니다. 뭐 뉴욕 증시 오늘 밤에 또 어떤 찌라시가 어떻게 돌아서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백악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오늘 밤 증시는 좀 이렇게 안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가 꺾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하도 그냥 욕을 쳐먹어서 진짜 재판관 빌려드리고 싶네요. 예. 자,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만큼 시장 정확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단순한 공포감에, 그 공포감도 능력 없는 전문가들이 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에 쫄아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면, 지난번에 2600 올라가니까 증권 회사들이 주식시장 3000포인트 외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빠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중 확대라고 한다고 했죠. 더 빠지면 뭐라고요? 당분간 변동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현금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아직 갖고 있었어? 손절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새날 방송에서 인사드릴 거고요. 만약에 오늘 밤 뉴욕 증시에서 뭐 어떤 또 특별한 이슈,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거나 뭐 나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이런 이슈가 나오면 제가 내일 어떻게 해서든지 녹음을 해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는 일단 새날 방송에서 인사드리고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제가 수익 낼 수 있도록 초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